컴프레션 하지 않고 그대로 손바닥 무게만큼만 올려놓고 가볍게 기다려줍니다. 요만큼의 사이로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지손은 겨드랑이 밑에, 요거는 오고돌기 사이에 요 조직 잡아서 그대로 위에 손가락과 아래 손가락이 서로 만난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가 견갑하근건이에요. 그래서 중지 하나 사용하시고 여기에서 그대로 후방으로 보드 쪽으로 약간 내려오면 여기에 또 밑에서 하나 층 잡히는 게 있거든요. 단단한 게, 요게 이제 소음근이라고 보시면, 아까처럼 팔은 트랙션 시키고 손은 보드 쪽으로. 얘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경로를 따라와서 차례대로 뭘 우선순위에다 두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가의 순으로 보시면 돼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과, 엑슬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쇄골화 공간에 대해서 배웠고, 거기에 압박을 받으면 1번 늑골과 쇄골화 공간에 압박을 받으면 그쪽으로 빠져나오는 쇄골화 정맥이라든가 동맥이라든가 상완신경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압박을 받아서 팔의 저림이나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의 경로를 살펴보다 보니 겨드랑이 밑 공간을 통해서 애과를 통해서 손바닥까지의 어떤 경로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애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과는 어떤 하나의 공간을 이야기해요. 어떤 특정한 포인트라기보다 하나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펙스, 그 다음에 베이스, 전방, 후방, 내측, 외측, 이렇게 6개의 포인트들로 이루어진 공간을 이루고 있고, 이 공간은 애과막이라고 하는 엑슬라 파샤라고 하는 것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 엑슬라 파샤는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서 쇄골을 덮고 있는 쇄골근막이라든가 상지 전체 두개골부터 연결이 돼서 횡격막까지 이어지는 엔테리어 서비카 파샤, 세 겹으로 이루어진 엔테리어 서비카 파샤, 더 큰 층이죠. 더 넓은 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의 어떤 포인트들로 이루어진 겨드랑이 밑 공간을 우리는 애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앞쪽, 전방 쪽으로는 대흉근 또는 소흉근, 쇄골 등을 덮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엑슬라 파샤에 의해서 덮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견갑하근, 대원근, 광배근 하나 빠져 있죠. 소원근으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안쪽 벽은 늑골, 정거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쪽은 상완골하고 포함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나오지 않은 포스테리어하고 엔테리어 했고 베이스가 아펙스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나오는 쇄골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 쇄골 근막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림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아펙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쇄골화 정맥, 쇄골화 동맥, 상완 신경총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5개로 이루어진 림프절, 물론 여러 림프절이 있지만 애과 쪽에는 5개의 림프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 순환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엑슬라 림프 노드스라고 해가지고 휴머럴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견갑하근 쪽하고 그 다음에 소흉근 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 정중앙 쪽에 하고 센터하고 이런 림프 5개의 림프절로 이루어진 곳이 애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림프의 순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이 림프절에 의해서 여자의 가슴 유방 쪽하고도 림프절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림프의 순환 또는 아까 근육적으로는 견갑하근, 대흉근, 소흉근, 소원근 또는 극하근, 극상근 등 회전근개와 관련된 부분들도 애가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보면 이런 식으로 회전근개 쪽하고 어깨, 경관절에 관련된 모든 근육들에 영향을 주는 지역이 애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쇄골화 공간 보면서 봤지만 1번 늑골하고 쇄골의 공간이 좁아지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경신경의 상완신경총의 압박이라든가 요골신경 또는 척골신경 또는 림프의 순환에 관련된 또는 쇄골화 정맥, 쇄골화 동맥 또는 애과 동맥이 빠져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압박을 주기 때문에
팔의 어떤 이상 감각이라든가 저림이라든가 그 경로를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손가락의 수지방어 증후군, 방아쇠 증후군 같은 경우들, 손가락의 제한, 그 다음에 양쪽의 엘보에 관련된 부분들, 어쨌든 상완에 관련된 모든 어떤 불편함들을 살펴볼 때 애가를 살펴보는 건 매우 기본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쌓여져 있는 엔테리어 서비컬 파시아 3개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기서 보시면 엔테리어 서비컬 파시아가 2개골에서부터 나와서 앞에 전층, 중간층, 그 다음에 추체에 붙는, 추체근막에 붙는, 추정근막에 붙는 층으로 이렇게 3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들이 폐를 싸고 심장을 싸고 기관지, 식도를 싸고 또는 늑골과 횡격막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그 표면에 있는 상부 승모근이라든가 흉쇄요들근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싸는 그 엔테리어 서비컬 파시아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부분이 애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저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쇄골과 1번 늑골에 관련된 쇄골의 공간의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쇄골을 보고 1번 늑골을 봤지만 결국엔 그 경로를 따라서 애가도 봐줘야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사실은 팔에 어떤 이상관계가 아니라 퉁퉁 부는 듯한 부종,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경추의 불편함, 여러 가지 이런 것까지도 다 불편함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애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치료의 접근법은, 그래서 경흉추, 연접부, T1부터 T4 사이의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가동술이라든가 모빌리제이션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율신경계를 회복시키고 소라식 인렛, 아까 쇄골화 공간이 포함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쇄골도 보고 1번 늑골도 보고 흉곽 상부에 관련된 부분들 좀 해결해주고, 늑골에 관련된 부분들 흉골 포함해서,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아까 그것이 어디까지 횡격막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횡격막에서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 압력의 차이를 균일하게 만들어주고 횡격막이 하부 늑골 또는 중부 늑골에서 자기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경로를 따라서 올라오면서 흉골도 보고 쇄골도 보고 1번 늑골도 보고, 그러면서 애가로 내려가면서 관련된 연결성을 가지고 봐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엑실라 자체의 근막 이완도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림프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것들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견갑골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에 관련된 것들을 가볍게 터치하고 나오는 게 손저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손저리다고 해서 손에서만 뭐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결국엔 그 저림은 이런 경로들을 통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고, 손을 직접적으로 터치하지 않았음에도 그런 경로를 따라서 호흡을 만들어주고 긴장의 톤을 떨어뜨려주고 할 때에 손의 저림 또는 불편함들도 알아서 그 톤이 떨어지게끔 만드는 환경을 제공해줘라, 이런 차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크닉적으로 보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쇄골과 1번 늑골을 다루는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닉 이따가 할 때. 그리고 흉골 관련된 거 잠깐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애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애과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과 테크닉은 기본적으로 아까 이런 포인트들을 다 다루면 좋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펙스 지점하고 전방과 후방에 관련된 부분들을 방향성을 따라서 애과에 영향을 주는 테크닉으로 잠시 후에 저쪽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오늘 애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애과를 왜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론적인 부분 설명을 드렸지만 애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경로를 따라와서 차례대로 뭘 우선순위에다 두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가의 순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횡격막에서 호흡을 만들어주는 관련된 것들 처리해주고, 그래서 장기를 볼 수도 있고 횡격막을 볼 수도 있고 하부 늑골을 볼 수도 있고 중부 늑골을 볼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쇄골하고 1번 늑골을 했지만 오늘은 흉골이죠.
흉골을 지난 시간에 안 했으니까 오늘 흉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흉골에는 쇄골도 얹혀져 있고 1번 늑골도 그리고 나머지 늑골들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흉곽의 지지에서 전면부에서 흉곽의 안정성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형성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얘들은 어디에 묶여 있다? 척추에 묶여 있다. 그래서 척추의 기능을 만들어주는 건 매우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척추 기능 만들어주고 횡격막 활성화 시켜주고 하부 늑골, 중부 늑골, 상부 늑골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 활성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흉골도. 자, 흉골은 흉골병 바디 그 다음에 이거 검상돌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손을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그냥 올려놓고 자 흉골 바디하고 병 사이에 내 손 하이퍼 띠나하고 띠나 있는 쪽을 가볍게 올려놓고 손바닥도 밀착을 시키고 손가락도 검상돌기 쪽에다가 유치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누르지 않습니다. 컴프레션 하지 않고 그대로 손바닥 무게만큼만 올려놓고 가볍게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흉골의 움직임을 느끼시는 거예요. 흉골의 움직임은 호흡에 따라서 이렇게 아래로 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느껴보고 그 움직임의 패턴이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손으로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손을 가볍게 포개고 자 이쪽에 띠나 하이퍼 띠나 있는 쪽과 손가락 끝부분을 컴프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세게 하라는 게 아니라 느낌만으로 살짝. 그래서 흉골을 약간 휘게 만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흉골을 약간 휘어놓으면 구부러지는 힘이 전달되겠죠. 그래서 그 구부러진 힘에 의해서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려고 하는 힘이 내 안에서 자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하는 거다. 누워 계신 분의 자체적인 힘 안에서 원상태로 복구하려고 하는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약간 컴프레션을 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컴프레션을 주고 오른쪽 왼쪽으로 기울여 보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으로 기울여 보면 오른쪽으로 더 잘 기울여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 회전, 반시계 방향 회전 주고 잘 가는 시계 방향 회전. 지금 선생님은 시계 방향 회전으로 더 잘 가거든요. 시계 방향 회전으로의 방향을 다 잡아놓고 그대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잡아놨던 방향의 힘들이 풀리면서 반대쪽으로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아까 구부려놨던 컴프레션이 풀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쫙 펴지는 느낌. 그 느낌이 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때 아래에 계시는 분은 호흡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계 방향으로 잡아놨던 회전이 풀리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그리고 오른쪽으로 기울어 놨던 흉골이 왼쪽으로 다시 기울어지면서 중심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컴프레션이 풀려서 흉골의 압박이 컴프레션이 풀릴 때 손을 가볍게 떼고 나오시면 돼요. 이게 흉골을 다루는 법이에요. 이거는 오스테피시의 라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엔테리어 서비컬 파시에 관련된 전사근 쪽에 관련된 부분들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쇄골하고 1번 늑골 공간 만들어주는 작업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구돌기에 관련된 것들 리가먼트에 관련된 것들도 해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애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애가는 그래서 볼게요. 좀 거둘게요. 여러분이 보면 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에 폴더는 림프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위에 폴더와 아래 폴더로 나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을게요. 위에 폴더는 겨드랑이 위쪽에 앞쪽에 오구돌기에서 나오는 소흉근 요 사이로 손가락 집어넣고 위에 폴도 이렇게 잡습니다. 겹쳐서. 이쪽에 와서 찍어보세요. 이렇게 겹쳐서 잡습니다. 요만큼의 사이로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양쪽을 가볍게 컴프레션해서 압박을 한 다음에 그대로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대로. 힘 빼고, 팔 힘 빼고. 그래서 엄지손은 겨드랑이 밑에. 요거는 오고돌기 사이에 요 조직 잡아서 그대로 이렇게 홈으로 해서 위에 손가락과 아래 손가락이 서로 만난다라는 느낌으로 살짝 잡고 계시면 돼요. 지금 요 경로로 뭐가 빠져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쇄골화 공간에서 빠져나온 신경총, 상완신경총이라든가 혈관들 그리고 림프도 다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림프는 여기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겨드랑이 중앙 밑에까지 해서 이쪽으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위에 쪽을 해결했으면 이제 아래쪽은 자 밑에 소원근 쪽 해가지고 자 겨드랑이 밑에 부분 잡아서 이렇게 들어간다. 또는 이렇게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아까 위에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잡아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그대로 컴프레션 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 설명드린 아까 전방하고 지금 이건 밑에 후방 포스테리어 쪽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 두 가지 기법은 전방하고 후방으로 하는 건 림프에 조금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애관은 림프만 지나가진 않잖아요. 혈관하고 신경청들도 다 같이 지나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다려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아펙스 부분입니다. 겨드랑이의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중앙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견갑 하근 건을 만날 수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손가락 중지를 이용해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약간 탄탄한 건 하나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가 견갑 하근건이에요. 그래서 중지 하나 사용하시고 그대로 AC 조인트 방향으로 찔러 넣습니다. 찔러 넣을 때 반대 손은 손목 부위의 위를 잡고 아래로 스트레치를 시켜줘요. 당겨줘요. 트랙션 하고 여기 건 잡고 있는 중지는 AC 조인트 방향으로 더 찔러줍니다. 찔러주고 여기는 가볍게 잡으시는 거예요.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AC 조인트 방향으로 찔러 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손가락을 상완 쪽으로 슬쩍, 그러니까 이 방향이 되겠죠. 으로 끌고 나옵니다. 살짝. 그리고 이쪽에 트랙션을 조금 더 시켜주세요. 이때 트랙션 할 때 불편함이 가중이 되면 트랙션을 살짝 놔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기다려주다 보면 제가 여기서 트랙션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팽팽하거든요. 트랙션 자체가. 트랙션이 풀리면서 팔에 힘이 빠지면서 이완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팔에서. 조금 아파요. 빼지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그대로 후방으로 보드 쪽으로 약간 내려오면 여기에 또 밑에서 하나 층 잡히는 게 있거든요. 단단한 게 요게 이제 소음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음근 쪽 이렇게 눌러놓고 그대로 아까처럼 팔은 트랙션 시키고 손은 아까는 AC 조인트 방향이었다면 이건 보드 쪽으로 그대로 내려놓으십시오. 트랙션 하고 기다리면 풀릴 때 여기 이쪽에서 풀리는 느낌보다 팔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 먼저 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보면 자, 여기 정확하게 찍어보세요.
자, 이 상태, 아까는 여기였죠? 아까 여기서 이렇게 찔렀죠? 지금은 보도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잡는 건 뭐다? 소원근을 잡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했던 거. 위에 폴드하고 아래 폴드 할 때 아래 폴드는. 그래서 소원근 잡아서 그대로 컴프레션 해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아까 거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더 유용하게 자주 쓰이는 건 아까 H 조인트 방향으로 넣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 보드 아래, 스카발라 보드 아래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팔저림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상완 쪽에서 손에서의 불편함이 있을 때,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로를 따라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그 다음에 엘보우, 외측, 내측, 엘보우, 상과들 봐주고, 그 다음에 손목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테크닉들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앞으로 배울 거니까. 그런데 이 정도만 해놔도 여기가 만약에 100이었다. 그러면 한 50에서 60은 어떤 긴장이나 어떤 불편함들의 톤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해놓고 여기를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손이 저리니까 손만 보는 거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효과의 차이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연결해서 인체를 보고 사용을 좀 해볼 수 있다 라고 좀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크닉 위주로 보지 마시고 이런 연결 손상들에서의 어떤 연결들을 어떻게 지어갈 것인가, 그래서 손이 아프다고 하지만 우선순위에 무엇을 둘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아프다고 하는 곳을, 불편하다고 하는 곳을 좀 봐주는 거죠. 큰 틀에서 긴장들부터 먼저 해결해주고, 가장 불편한 곳은 그런 긴장이 모여서 거기가 가장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싸고 있고 그 중간을 싸고 있는 것들의 긴장을 해결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여기로 들어오는 것들은 굉장히 결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 어깨가 특별히 불편하거나 그러신 분은 아니지만 지금 오른쪽만, 왼쪽은 아니고 오른쪽만 했잖아요. 왼쪽 한번 움직여 보세요, 어깨를. 그리고 오른쪽 돌려보고. 아마 느낌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여기가 훨씬 더 오른쪽이 가볍고. 가볍죠. 네. 느낌, 여기 뭐 아픈 게 확 줄었다기보다 전체적으로 뭔가 가볍고 풀리고 뭔가 되게 환기가 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네. 혈액순환이 되게 잘 되는 느낌. 그래서 아까 AC 조인트 방향으로 찌르는 테크닉하고 밑에 쪽에서 보드 쪽으로 들어가는 테크닉을 쓸 경우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즉시 여기가 좀 시원하게 뭔가 뻥 뚫리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선생님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되게 이렇게 눌러주시는 순간부터 되게 혈액이 잘 돌면서 네. 순간은 아프지만 네. 이제 딱 뗐을 때 되게 네. 가벼워지는 느낌. 그래서 요거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손저림 하나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완 쪽으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